세리아 2019-20 시즌 자녀 리그가 지난 주말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은 아직 치르지 못한 26라운드 자녀 4경기를 먼저 치렀는데요. 이 4경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 소식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답게 양팀은 모두 베스트에 가까운 자원을 총동원했는데요. 나폴리는 우선 인테르와의 준결승에서 미친 듯한 선방을 보여줬던 오스피나가 경고 누적을 당하면서 메렛이 선발로 나온 게 눈에 띄었습니다. 유벤투스 역시 베스트 전력을 거의 모두 내보냈습니다만 디발라와 호날두가 3톱으로 나오면서 공존이 가능할지 여부가 약간은 우려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수비시 나폴리의 대응이었습니다. 공격수인 메르텐스를 제외하고 전 선수가 일자 라인을 구축하면서 압박을 하고 중원에서 유벤투스 선수들의 패스 선택지를 미리 없애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유벤투스가 조금만 볼을 길게 끌면 곧바로 여러 선수가 볼 가진 선수를 에워싸면서 볼을 탈취하고 중원을 조금씩 장악해가는 모습이 꽤나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원에서 볼이 돌지 않으니 호날두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페널티 박스 안에 박아두고 골을 노려야 할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 유벤투스 공격이 쉽게 안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나폴리의 촘촘했던 수비가 또 한 번 보이는데요. 호날두가 드리블을 치는 방향으로 선수 3명을 배치해 완벽하게 함정을 파놓은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폴리가 또 마냥 수비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빠른 역습으로 훨씬 유벤투스의 골문을 많이 두드렸는데요. 부폰의 미친 활약이 아니었다면 나폴리가 손쉽게 이길 수도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결국 90분 경기는 0대0으로 마무리가 됐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즌 코파 이탈리아는 연장 없이 바로 승부차기가 진행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는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1번 키커 디발라의 실축, 2번 키커 다닐로의 어이없는 홈런이 나오면서 나폴리가 다소 손쉽게 우승컵을 들게 됐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일궈냈는데요. 가투소가 감독으로서 이렇게 빨리 우승컵을 손에 넣을지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폴리타노가 인테르를 떠나자마자 우승컵을 들게 될지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씁쓸하군요. 반면 유벤투스는 11-12 시즌 이후 무려 8년 만에 스페르코파 이탈리아와 코파 이탈리아 2개의 우승컵을 모두 놓친 시즌으로 이번 시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파 이탈리아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치러지지 못했던 26라운드 자녀 4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리노와 파르마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웬일로 토리노의 수비수가 한 건 하나 했습니다. 은클루의 선취골. 하지만 역시 토리노 수비는 여전했습니다. 이후 수비에서 온갖 개삽질은 다 하면서 시리구를 고생시켰고요. 공격에서는 자자의 삽질과 믿었던 벨로티의 PK 실축까지 나오면서 꼬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선발로 뛰었던 에데라에 대한 의문이 가장 컸던 경기였는데요. 왜 루키치가 아니라 얘를 선발로 냈는지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찬스 엄청 날렸어요. 어쨌든 토리노는 교체 카드도 딱 2장밖에 사용 못할 정도의 안습한 스쿼드 뎁스와 함께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선수층이 이렇게 얇아진 건 개인적으로 토리노 디렉터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베로나와 칼리아리의 경기는 베로나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보리니의 퇴장과 치가리니의 퇴장으로 양팀이 각각 1명씩 퇴장당했던 개판이었던 경기. 이 경기의 영웅은 베로나의 디 카르미네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쏘아 올렸는데요. 특히 이 두 번째 골은 그야말로 슈퍼클래스의 골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칼리아리의 하향세는 리그가 재개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새 12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사스올로의 경기입니다. 아탈란타가 4대1로 또 한 번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탈란타가 골을 많이 집어넣는 것은 이제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이 경기 기록을 살펴보시면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제한된 골 찬스를 제대로 잘 살렸던 반면 사스올로는 훨씬 더 많은 슈팅과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도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 기형적인 수치가 나온 배경에는 아탈란타 골키퍼 피에르루이지 골리니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선방들을 해냈습니다. 특히 데프렐의 슈팅을 막아낸 이 선방은 그 중에 백미였습니다. 하지만 아탈란타는 가스페리니 감독이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다가 경기 중간 퇴장을 당했는데요. 다음 경기 벤치에 앉지 못하게 되면서 아탈란타의 다음 경기 행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새벽 강팀인 라치오를 3대2 역전승으로 꺾어버리면서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테르와 삼프도리아의 경기. 인테르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드디어 에릭센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콘테가 에릭센을 살리기 위해서 참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3-4-1-2 공미 자리에서 확실히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사실 브로조비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어려움이 예상됐던 인테르였는데 에릭센이 공미 자리에서 많은 찬스를 만들고 공격수와 2대1 플레이를 하고 볼 백업도 해주면서 인테르 중원의 핵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루카쿠 골 어시스트는 예전 스네이더를 보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또 인테르 팬들에게는 가장 반가웠던 소식이 바로 라우타로의 골 소식인데요. 공교롭게도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득점이 뚝 끊겼던 라우타로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득점은 1월 26일 칼리아리전, 코파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6경기 동안 득점이 아예 없었던 라우타로였습니다. 그러니 인테르 팬들이 각별하게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하지만 콘테 감독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포함 계속해서 전반에 잘 풀어가다 후반에 와장창 무너지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하마터면 승리 놓칠 뻔했죠. 지랄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선수 멘탈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코파 이탈리아 결승과 26라운드 자녀 4경기를 다룬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의 리그 일정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매일 경기가 있고요. 3-4일에 한 라운드씩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아 리뷰를 다루는 제 채널 특성상 영상 업로드도 평소보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고 큰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웬만해서는 모든 라운드를 전부 이야기를 할 생각이니까요. 앞으로 자주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